운의 심리학, 유민지. 방송국 1층에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매일 기웃거리며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개그맨이 한순간에 몸값이 10배로 뛰어올라 서로 모셔가겠다고 싸움나는 곳. 섭외 영순위로 억만금을 줘도 캐스팅을 못하던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에 연루돼 모두의 외면을 받는 곳. 인생의 냉탕과 온탕, 뭐 아니면 도, 극과 극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렇다 보니 운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게도 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절로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가 담당했던 방송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을 생생하게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래, 그것은 운이었다. 확신할 수 있었다. 똑같이 열과 성을 다하는데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이유. 억대를 호가하는 회당 출연료로 마침내 수십억짜리 집을 사게 된 놀라운 실체. 적어도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큼은 운이란 것이 노력이나 실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틀림없었다. 사실 방송국이라는 곳은 운을 믿지 않거나 둔감한 사람조차도 운의 존재를 생각해보게끔 하는 곳이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대박나거나 촉박차는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방송국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데뷔한 두 아이돌의 성공을 극명하게 가르고 단 한 번의 출연으로 스타를 만드는 그 무엇. 운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성공해서 큰 돈을 쥐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섣부른 호기심이 나를 덜컥 세상 밖으로 몰았다. 그렇게 의류사업부터 시작해 카페 창업까지 대학생 시절에도 월 수백만 원의 고정 수익을 올리며 저축을 할 수 있었다. 대학 동기들이 취업을 위해 공부와 스펙에 몰두하는 당시 오로지 어떻게 돈을 굴릴지만 궁리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만족할 내가 아니었다. 그렇게 정확히 13년이 걸렸다. 북한산 기슭에 자리한 시가 60억짜리 평창동 대저택의 안주인이 되기까지.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 어렵다던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었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 거액의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게 되었는지. 그럴 때마다 나는 머뭇거림 없이 엷은 미소로 답할 뿐이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PD 시험에 계속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결국 방송국 공채 시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전국에서 열리는 공모전이란 공모전에 모두 뛰어들었다. 국가 공모전부터 시작해 기업, 공익단체 영상 공모전까지. 수험생은 무려 32개 공모전에 수상하며 신문 이곳저곳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벌어졌다. 학교를 통해 꿈에 그리던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전국 공모전을 휩쓴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소문에 특별 채용을 하고 싶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렇게 수험생은 2016년에 당당하게 SBS 최연소 프로듀서로 방송국에 입사했다. 당시 함께 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야, 너 운 진짜 좋다. 하지만 그 수험생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이야기라서 내가 잘 안다. 그저 스스로 운을 좋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만약 줄줄이 언론고시에 낙방하며 고배를 마시던 날 또다시 운이 나빴다며 시간을 허비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인생의 모든 실패를 자신의 불운으로 돌리며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을까? 꿈을 이뤄주는 자식이도의 방법을 소개한다. 수년째 연봉이 오르지 않는 직장인 엘이 있었다.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다. 평생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대출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 연봉이 제자리라는 의미는 곧 삭감과도 같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증시 불황으로 투자로 묶어둔 돈까지 얼어붙었다. 엘은 스스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자식이도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매일 밤 자시가 되면 두 손을 모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를 구체적으로 염원한 것이다. 주체, 제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상황,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에 변화가 없어요.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바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부업을 찾게 해주세요. 6개월 후 그녀가 노트에 적은 변화 상황이다. 회사 평균 연봉 인상률을 파악하고 영업 실적을 올리는 데 치중했다. 하반기 영업 실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받았다. 온라인 마켓을 열어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팔았더니 월급 이외의 수입이 생겼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평생운도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끝내야 하는 문제 말이다. 엉킨 털실 뭉치처럼 인생 전체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는 하나인 경우가 많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해 보여도 결국 매듭만 찾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소리다. 이처럼 우선순위만 차분히 정해도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운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이란 럭비공과도 같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지금은 좋은 운이지만 결국에는 나쁜 운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나쁜 운 같지만 훗날 돌아보면 좋은 운이 될 수도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며, 지금 내 손 안에 없다고 남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나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귀인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에너지를 쏟는 실수를 범하죠. 특히나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마련이에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순 없어요. 그러다간 선생님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빼앗겨 버릴 거예요. 따라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전부 쏟아서는 안 돼요. 사실 적당히 쏟는 게 중요하죠. 기대하는 것도 큰 에너지랍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면 감정적으로 큰 손실이 생겨요. 길게 갈 수 있는 인연도 금방 끝나버리죠.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도 다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죠? 라며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특히나 투자, 사업처럼 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해볼 일이다.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간 것은 아닌지.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외로 간단하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이다. 운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간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이다. 여기 매일같이 인생을 다듬어 운명을 바꿨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려 1000시간을 들여 꾸준히 자신의 운명을 손보았다. 방법은 실로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날 할 일에 대해 생각한다. 예측 가능한 일을 생각해두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실수를 통제할 수 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시작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미팅을 나갔을 때 똑같은 운을 맞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철저한 자세로 임기응변을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반성한다. 이는 내일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격려한다. 어떤 부분에서 견디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침이 있었는지 말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다면 마음의 권리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운명을 가져도 성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유민지님의 책 운의 심리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민지님은 SBS 최연소 PD로 방송계에 입문해 손대는 예능마다 히트를 시킨 프로듀서였습니다. SBS에서 TV조선으로 이직한 뒤에도 다수의 프로를 성공시켰는데요. PD 시절부터 소위 뜰 것 같은 출연진과 프로를 알아보는 촉이 뛰어났다고 해요. 방송계라는 곳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스타가 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환경 같아요. 책의 저자는 그 안에서 누구보다 운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운이라는 건 뭘까요? 운은 정말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잘 되는 운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 노력도 없이 운만 바라진 않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을 쓴 유민지님은 60억 평상돈 대저택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어보면 정말 PD가 아니었어도 뭘 해도 성공했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내 인생을 위해 목표를 위해 노력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쳐있던 일상에 열정을 일깨워준 책이었습니다. 운을 믿기보다는 내 노력을 그리고 의연한 마음가짐을 장착하세요. 그러면 좋은 운도 어느새 당신 곁에 오게 될 테니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